이 우에다 가지고 총재라는 이 일본의 총재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물가가 올라가는 걸 통해서 임금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160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것만으로도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이거 저한테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비트코인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좀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일본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장기 좀 빠졌었는데, 사실 제가 작년 8월 있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 때 제가 풋배팅을 해서 좀 큰 돈 번 걸로 유명하죠. 제가 1000만원 투자해서 한 9억 가까이 받았던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 영상은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여기 관련 영상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작년도 그 엔캐리 트레이드 때 좀 큰 돈을 벌었다 보니까, 대표님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망이 되시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어저께 블로그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 글을 쓴 걸 가지고 한번 유튜브에도 한번 좀 제가 올려보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2025년 12월 달, 이제 이 12월 달에 18일, 19일 날에 그 일본은행 사람들이 모여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 이 우에다 가지고 총재라는 이 일본은행 총재가 이번에 그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정책 금리를 0.75%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번 주 초에 좀 코인과 주식이 조정을 받았죠. 사실 지금은 좀 회복하는 모양새긴 한데, 이게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이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되면서 장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래서 실제로 금리를 올릴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요. 특히나 봐야 되는 이유가, 최근에 일본은 총리가 바뀌었죠. 여기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분이 들어왔는데, 이분은 아베노믹스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분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좀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해서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선호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해 좀 돈을 푸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양적 완화를 하는데 금리가 올라간다? 사실 이건 좀 역설적인 얘기죠.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긴축을 한다는 거고, 돈을 푸는 거는 반대로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지만 되는 건데, 사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사람의 이 총리라는 사람의 경제 정책 방향성과 일본은행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는 약간 좀 서로 상반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당연하겠지만은 생기기 마련이겠죠. 진짜로 금리 올리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관심사실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일단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가 있는데, 사실 금리 인상을 우리가 왜 하느냐 했을 때 당연하겠지만 경제랑 물가에 암수죠.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경제가 너무 과열돼도 이제 우리가 금리 올릴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물가가 낮으면은 금리를 굳이 올릴 필요가 없는 거고,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면은 사실상 우리가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이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은 현재 일본의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지금 이 가장 중요한 뭐냐, 이 코어 CPI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그 물가 상승률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2.8%로 찍혀 있죠. 무슨 말이냐? 2%보다 위에 있습니다. 사실 중앙은행들은 2%대 물가를 타겟한다는 걸 일반적으로 가정을 하는데, 이것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사실 그리고 이거는 에너지랑 그런 식품 같은 것들, 즉 이제 편차가 큰 물가 압력을 제외한 진짜 순수 물가의 압력이 현재 커진 상황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물가 자체가 높아진 거는 맞기 때문에 사실상 긴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이상 긴축하는 거를 지연하면 더 높은 인플레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현재 일본 물가가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BOJ가 금리 인상의 조건 단정이 뭐냐, 사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겪었죠. 즉 계속 경기가 침체됐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인식에 약간 좀 젊은 층 사이에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까 뭔가 계속 활력 동력을 잃는 그런 악순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물가가 올라가는 걸 통해서 임금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는 모양새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BOJ 입장에서는 물가도 오르고 있고 어느 정도 경기도 우리가 금리 올렸으면 버티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올려도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은행의 금리를 결정하시는 정책위원이 총 9명 있습니다. 집행부 3명 있어요. 여기 우에다 가져오라는 분이 계시고, 여기 우치다 시니치라는 분도 계시고, 여기 있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 보시는 여기 메파선이 나오죠. 이렇게 있는 이 9명의 이 모든 사람들의 최근 기자회견과 그런 것들 분석해보게 되면은 이 9명의 정책 인원 중에 금리 인상 지지 세력이 과반을 점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도 오르고 있고, 그리고 경제도 좀 버티는 것 같으니까 이제 좀 금리 올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하시는 분들이 현재 거의
절반 이상. 그래서 집계 보게 되면은 제 예상으로는 현재까지 봤었을 때 금리 인상을 지지를 하실 분들이 아마 7명 정도 될 것 같고, 혹은 많게 보면 8명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 완전 비둘기파인 분들, 여기 나카무라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대다수 의견을 반영한다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일본의 경제 상황과 그리고 일본 은행 자체의 의원들의 의견을 봤었을 때는 사실 금리를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전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다카이치 내각,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부임한 이 총리가 현재 통화 완화를 지지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은 이 BOJ가 금리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핵심적인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다카이치 총리 역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BOJ와 긴밀한 협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사실상 현재 지금 N달러 환율이 155엔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입 물가 급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민생 악화가 되면서 자기들의 내각의 지지율을 급락시킬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 역시 자기가 아베노믹스를 지향하긴 하지만 지금 물가가 너무 높은 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민생이 악화되어서 자기들 내각의 지지율을 급락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OJ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 BOJ의 어떻게 보면 좀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장을 해주는 단,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BOJ가 다카이치 내각의 좀 눈치를 보아서 이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죠. 사실 지금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게 되면은 N달러 환율이 지금 현재 155엔 수준을 유지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되게 높은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N달러 환율을 고려를 했었을 때 아무리 다카이치 총리가 양쪽과 정한을 할지라도 여기서 금리를 안 올리게 냅두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달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확률을 저는 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 올릴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근거는 뭐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현재 너무 높은 거 맞고요. 그리고 환율 방어. 그러니까 현재 이 엔화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것들을 두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것도 있어요. 이미 시장에다가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시장에 주었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갑자기 금리를 동결하겠다 라고 간다면은 사실상 정책의 신뢰도가 깨지겠죠. 그러하다 보니까 아마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겠지만 금융시장에는 충격이 올 겁니다. 일단은 현재 일본 국채 금리가 사실 이미 금리 인상을 좀 선반영을 해서 올라간 건 맞지만 아마 여기서 더 오를 거고요. 더 오를 거고, 그리고 외환시장, 특히나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는 또 청산당할 위험이 생기겠죠. 왜냐? 엔화가 하락할 테니까요. 그럴 테니까 아마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금리를 아예 동결할 가능성이 없느냐? 동결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상 다카이치 내각에 얼마나 의견이 강하게 달라지는 의견 한 건데, 다카이치 내각에서 금리 인상을 반대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가능성은 되게 낮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까지 나왔던 인터뷰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 다카이치 총리도 BOJ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을 했었었고, 그리고 현재 N달러 환율이 현재 너무 높은 건 맞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워서 아마 동결을 하라고 하지 못할 거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이러면은 반대로 아마 N달러 환율이 급등할 겁니다. 뭔 말이냐? 160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것만으로도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왜냐? N달러가 그러면 너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은 아마 일본 내부에서 무언가 노이즈가 나올 겁니다. 무언가 터지겠죠. 왜냐? 환율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러면은 아마도 일본 내부에서 뭐가 터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뭔가 새로운 블랙스완이 올 수도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앞으로 이제 이 BOJ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완전 깨지겠죠. 이게 그래서 역으로 시장의 변수성을 키울 수도 있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해보게 되면 사실 12월 18일 날에 이 금리 결정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충격이 올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이든 동결이든 간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인상이 된다면은 엔캐리티드 청산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유동성이 빠지면서 당연하겠지만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고, 역으로 동결한다 그래도 엔화가 급등할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노이즈로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2월 중순까지는 이 일본은행의 금리 결정 때문에 노이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투자자 입장에서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이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현재 지금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번에 작년 8월 때처럼만큼의 그런 큰 수익을 보진 못하겠지만 좀 준비를 잘해서 대응을 하면은 역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 관련된 내용이 추가 업데이트 되면은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은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드릴 거고요. 혹시나 만약에 저랑 같이 이런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딥하게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희 고정 댓글 보시면은 저랑 함께할 방법들이 들어있습니다. 저랑 함께할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정리해서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